여기 공부와 노력에 미친 재능을 가진 중학생 유자키 나사. 하지만 넘치는 재능 때문에 자신감이 하늘을 뚫어버릴 정도였으며 나보다 약한 선생의 말 따위는 절대로 듣지 않았죠. 그렇게 평소처럼 학교가 끝나고 집을 가던 어느 날 여자에게 관심도 없던 나사가 운명을 느낀 여자애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망 회귀할 뻔했지만 다행히 죽지 않았고 오히려 첫눈에 반한 여자애가 몸을 바쳐서 구해주었습니다. 분명 차사고를 심하게 당한 건 여자 쪽이었지만 여자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사는 여자애를 보고 카구야 공주 이야기가 생각났고 지금이 아니면 두 번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나사는 아드레날린 버프 덕분에 고통을 참아가며 운명의 여자애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여자애는 나사의 피를 닦아주면서 자신의 코트를 입혀주었고 나사는 그런 모습에 엄청 설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버프 시간이 끝나자 더 이상 의식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져 갔으며 여자애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나사는 이 여자애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고 악으로 깡으로 의식을 유지한 채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러자 운명의 여자애는 자신과 결혼을 하며 사귀어 주겠다고 하는데요. 나사는 이 말을 끝으로 병원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여자애는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사는 그 여자애가 자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2년 동안 돈만 모으고 있던 어느 날 이름도 몰랐던 운명의 여자애가 2년 만에 찾아왔고 2년 만에 드디어 운명의 여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치카사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치카사가 할 이야기는 바로 2년 전에 말했었던 결혼 약속을 지키러 온 곳이었죠. 하지만 2년 동안이나 이름도 모른 채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걸 적어야 하나? 그래 뭐 일단 이쁘니까 결혼 먼저 해보고 생각하자. 바로 사인과 도장을 찍게 된 나사였습니다. 그리고 치카사는 바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러 구청을 가자고 했죠. 그렇게 드디어 2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된 나사. 그리고 치카사는 나사에게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하며 나사는 집에 와서 잠깐 고민에 빠졌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치카사와 같이 한 지붕에서 살게 된다는 것 때문이었고 못쏠 아다인 나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설상가상 손님용 이불도 없으니 한 침대에서 같이 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침대 견적을 짜고 있던 중 이불킥 마려운 장면을 치카사에게 딱 걸려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치카사가 나사에게 먼저 가라고 했던 이유는 생활품이 담긴 캐리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치카사는 집에 이불이 없다면 캡슐 호텔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지만 2년 전 그날처럼 사라질 것 같은 마음에 없는 게 없는 던던던 던키호테에서 이불을 사러 가게 된 유자키 부부. 나사는 치카사의 손을 잡고 완전히 부부처럼 이불을 고른 후
바로 집에서 이불을 깔고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내의 살상력은 굉장하였죠.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유자키 부부. 잠을 자기도 전에 과다출혈로 죽게 생긴 나사였지만 다행히 잘 눕게 된 두 명. 그런데 뭐든지 완벽할 것 같았던 치카사짱은 잠버릇이 매우 고약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물도 마시고 물 마시고 왔더니 남편 이불을 훔쳐가는 등등 엄청나게 잠버릇이 안 좋았죠. 게다가 다음날 아침에 치카사짱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발기찬 하루를 보낼 뻔했지만 아쉽게 아무 일도 없었고, 치카사는 남편인 나사가 자신을 치카사 씨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삐진 것 같았는데요. 엄청 쿨할 줄 알았던 아내가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많은 소녀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녀 같은 치카사가 아침밥을 해준다고 하며 치카사의 요리 실력은 정말로 굉장하였습니다. 자신의 요리 실력에 우쭐대는 치카사는 젠장 너무 귀여웠죠. 그렇게 야무진 아침밥을 먹고 치카사는 목욕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 집에는 욕실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근처에 아침 일찍 하는 목욕탕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중학교 후배이자 이 목욕탕 딸내미인 카나메를 만나게 되며 카나메에게 결혼한 사실을 말했더니 평소 여자한테 관심도 없던 모쏠하다 선배가 결혼을 했다고 하니 엄청 놀라면서도 두 명을 축복해주는 카나메였습니다. 나사는 카나메에게 자초지종 설명했고, 카나메는 자신의 언니에게 비밀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카나메는 프로포즈나 결혼식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며 나사는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아님?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15살이라고 안 느껴지는 말을 하는 카나메였고, 카나메 덕분에 깨달음을 얻게 된 나사. 깨달음을 얻은 걸 길거리에서 외치던 중 치카사에게 걸려버렸고, 치카사는 엄청 부끄러워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아무도 없는 아침 목욕탕을 즐기게 된 치카사. 그런데 혼자인 줄 알았더니 이 목욕탕 첫째 딸내미 아야가 있었고, 말만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걸 굳이 말해서 더 창피하게 된 치카사. 목욕탕 장녀인 아야는 집안의 비기인 버블 샤워기로 씻겨준다고 하며 치카사는 거절해도 의미 없을 걸 알고 호의를 받게 되었죠. 참고로 카나메가 아야에게 결혼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아야가 나사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야는 머리가 좀 나빠서 치카사가 아내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죠. 이 대화에서는 서로 이해점이 다를 뿐 전혀 틀린 말이 없었죠. 그렇게 오해만 만들고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유자키 부부. 자, 여기서 나사가 해야 할 말을 고르시오. 첫 번째, 아야도 존나 귀엽지 크크. 두 번째, 아니야 너가 더 귀여운데. 세 번째, 아니 나는 가나메가 더 귀여운데. 사실 정답은 무조건 2번이지만 진짜 이런 애도 연애를 한다는 것에 자신감을 얻게 되네요. 그렇게 삔또가 나가게 된 치카사였는데요.
하지만 나사는 자기의 발언이 문제인 걸 전혀 모른 채 츠카사가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고, 憧れているのか結婚式に 나사는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죠. 私も可愛いって言われたいなって。 그저 귀엽단 소리를 듣고 싶었던 아내였지만 나사는 그런 마음을 전혀 모른 채 今言うのは無理なのでちょっと考えさせてください 나사가 왜 모쏠 라다인지 바로 알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츠카사에게 먼저 집에 돌아가라고 해버렸죠. 見つけたわ姉様。 그렇게 혼자 집에 오게 된 츠카사. 家で一人愛する人を待つのも悪くない。なしなし、今のなし。 츠카사는 나사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중 반가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おかえりなさい。意外と早かった。お久しぶり姉様。 반가운 나사가 아닌 치토세라고 하는 여자애가 등장했는데요. すみません、ごめんなさい。私が悪かったです。 츠카사는 귀찮은 듯 빨리 돌아가라고 한마디 해버렸죠. 私は結婚したって。 사실 치토세는 나사를 만나기 전까지 같이 살았던 가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치토세는 츠카사를 데리러 온 것이었지만 츠카사는 나 결혼했으니까 꺼지쇼! 를 시전 츠카사의 발언에 상처를 받은 치토세는 계단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마침 집 나갔던 눈업새 나사가 등장했는데요. 家族が帰ってこない 치토세는 자신의 언니가 집 나간 원흉이 나사인지 모른 채 나사에게 신세 한탄하기 시작했지만 プロポーズ。それならこの町の岡旦那様。声がすると思ったらやっぱり。 방금까지 착한 남자 1에서 바로 개 X기로 태세 전환하게 된 치토세. 姉様の結婚相手はお前か。 하지만 연애 빼고 다 잘하는 서방님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자며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すごい。旦那様がコミュ力で千歳を圧倒している。僕たちに足りないのはきっ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だと思うんだ 그리고 치토세는 아그리파이터 나사에게 질 걸 알고 그냥 냅다 납치해버렸는데요. ショット参ったねこりゃ。 치토세는 츠카사가 나사와 결혼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며 もしかして僕イケメンなのかな 일단 그거 빼고 다른 거일걸? 아무튼 치토세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고문을 하는 게 아닌 あなたが不倫している現場を撮ればきっと姉様も頭が冷えて結婚が間違いだったと気づくはず。 강제로 불륜 현장을 만들어서 가짜 스캔들 사진을 제작하겠다고 합니다. この男の子とあれな写真を撮ればいいんですね。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던 메이드를 말리는 치토세였고, 이 사이에 도망을 쳐버린 광석 같은 남자 나사. 司ちゃんの匂いがする 그리고 우연히 들어간 방에서는 츠카사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그곳엔 어째서인지 세상에 6개밖에 없던 달의 돌이 있었는데요. 大半はヒューストンで保管されてるはず 나사는 돌을 구경하다 보니 정신이 팔려버렸고, 이상한 메이드가 대검을 들고 나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この部屋で暴れてはダメ。ここには姉様の月の石が。 하지만 메이드의 실수로 달의 돌을 지키던 케이스가 고장나 버렸지만 仕組みは分かってるからこのくらいならこの子天才なんじゃ。 다행히 연애 빼고 전부 다 잘하는 나사가 바로 고쳐주게 되었죠. 그리고 이 정도면 치토세도 포기하고 나사를 응원해줄만 했는데요. 本当にありがとう。 하지만 옆에 있던 미친 메이드의 포토샵 실력으로 나사가 메이드를 덮치는 것 같은 사진이 만들어졌으며, 하필 방금 막 도착한 츠카사에게 딱 걸려버렸죠. この男は最低な男なんです。司ちゃん気安くそんな風に呼ばないでくれ。うまくいったわ。 그래서 상당히 빡쳐 보이는 츠카사였지만 이건 전부 다 나사를 빼오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本当に怒ったらあんなものではないよ。 그렇게 츠카사와 나사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오래된 교회로 빠져나가게 되었는데요. とっても素敵な場所だから旦那様に見せたかったんだ。 나사는 아름답게 웃는 자신의 아내 츠카사를 보면서 僕を選んでくれたこと絶対後悔させない 츠카사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된 나사. その日君に永遠の愛を僕は誓った
과연 치카사와 나사는 어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어쨌든 귀여워 리뷰였습니다.